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엉입니다. 무사히 출산을 하고 돌아온 오엉입니다. 그래서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Q&A를 또 2탄을 한번 끼려보자 해가지고 인스타로도 질문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제가 다 캡처를 해놨거든요. 일단 기본 정보를 브리핑을 해드리면 바다가 둘째고요. 첫째 민고아는 4살 터울이고요. 26년 4월 22일 새벽 2시 30분에 태어났습니다. 2.5kg로 태어나서 조리원에 들어왔을 때 2.4kg였고 현재 이제 퇴실 하루 전인데 지금 2.94kg가 어제 몸무게였으니까 아마 3kg는 넘어서 퇴실을 할 것 같아요. 첫째는 남자아이고 둘째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38주 0일차에 출산 브이로그에 나오겠지만 자연분만으로 양수가 터져서 진통 2시간 반 정도의 순산을 한 케이스입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쑥 나왔습니다. 아주. 질문을 한번 볼게요. 바다 이름은 정했나요? 이름을 공개하실 생각이 있나요? 했지만 민고 때도 그랬지만은 바다 이름도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아기 때 얼굴은 사실 어른 때 얼굴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찍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고 있지만 자아가 형성돼서 내가 이 영상 찍는 거 싫고 얼굴 나오는 거 싫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촬영을 하지 않을 거고 그때가 됐을 때 본명이 다 공개가 돼 있으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태명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첫째도 민고도. 그래서 아마 둘째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름을 지우고 있는데 한 번씩 제가 실수를 해요. 그 제보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첫째 이름 알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블러를 해도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제보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딱 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양손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첫째, 둘째 이렇게 딱 둘째까지인 거고요. 셋째까지는 제가 감당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질문이 많았던 거는 첫째와 둘째의 차이점이 뭐였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임신했을 때부터는 그냥 입맛이 좀 달랐어요. 첫째 때는 뭔가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가 엄청 잘 들어갔거든요, 음식이. 중간까지는 입맛이 없었지만 만삭 때는 거의 제가 보통 한 끼 먹을 때 반 그릇을 먹어요. 양이 적어가지고 잘 체하고 그때는 체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2인분 먹고 그랬어요. 살도 46kg에서 61kg까지 쪘다가 키우면서 다 빠지고 다시 원복을 한 다음에 바다를 가졌는데 바다를 가졌을 때 46kg에서 55kg까지 쪘어요. 별로 그렇게 많이 찌지 않았다. 9kg 정도 찌운 상태에서 입맛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상황의 차이점이 첫째 때는 코로나여가지고 전면재택을 했었거든요. 임산부는 다 전면재택이 가능해서 집에서 일을 하느라고 누워있는 것도 좀 더 자유롭고 출퇴근을 안 했으니까 살이 찌기 아주 좋은 상태였죠. 그리고 좀 더 몸 건강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출근 전에 걷는 것도 해보고 점심시간에 산책도 가고 그랬는데 바다를 가졌을 때는 제가 출퇴근도 할 뿐더러 팀장까지 맡아가지고 회사 일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 몸을 챙기는 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맛도 계속 없고 만삭 때까지 그렇게 막 마지막 만찬 이런 것까지 챙길 만한 정신도 없었고 그냥 평소랑 똑같이 계속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와서 뭔가 누리진 못하고 출산휴직만 조금 누리다가 이렇게 나은 느낌? 그리고 첫째 때문에 정신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둘째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첫째 때는 열심히 책 읽고 태교하고 그렇지만 둘째는 태교가 없다. 둘째 태교는 첫째의 울음소리로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첫째 보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 태교를 첫째한테 읽어주는 책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출산은 좀 더 경산이라서 그랬는지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힘주는 게 좀 더 어렵긴 했는데 첫째 때 무통이 더 셌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느껴진 상태에서 그냥 힘주니까 나왔어가지고 8시간 진통을 했는데 초반 20분 정도 아픈 거 빼고는 전혀 아픔을 못 느꼈고 근데 그때는 힘주기 한 5번 했다가 나왔는데 회원부가 조금 손상이 돼서 나오고도 조금 아팠었거든요. 근데 둘째는 무통이 조금 더 약했던 것 같은 게 계속 얼얼한 느낌은 있었어요. 힘 줄 때도 너무 급하게 열려가지고 관장도 못하고 갔는데 대변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이거 대변이 마려운 느낌인데 이거 나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게 애기 머리가 걸려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힘 줄 때도 되게 얼얼하고 뭔가 나오는 느낌이어서 좀 더 뭔가 감각을 느끼면서 출산을 했다? 좀 더 애가 작고 정상이다 보니까 길이 열려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2시간 진통에 3번 힘줘서 그냥 쑥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원부도 절개 없이 손상도 없이 나와서 저 지금 돈업방석 없이 앉아있거든요. 크게 문제 없이 순산을 한 상태입니다. 출산은 좀 더 수월했다? 경산이어서 그랬는지 애가 나와서 보니까 좀 다르게 생긴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가 좀 더 빨개요. 고구마. 민고 때는 그렇게 빨간 느낌을 못 느꼈는데 바다는 지금도 빨개요. 되게 불타는 고구마 같아.
인스타에 올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하얘진다는 얘기도 있고 시터쌤이 보시기에는 이런 빨간 애들이 나중에 더 까매진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민고가 현재 까맣기 때문에 바다는 하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게 태어나서. 출산모 때랑 출산 가방이 뭐가 달랐는지 최소한 미니멀라이즈 최대한 덜 챙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챙겼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 가장 큰 차이는 가방을 나눈 거? 그건 출산 가방 꿀팁에다가 또 했는데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막 급하게 뭐 찾느라고 캐리어 뒤졌으면 되게 짜증났을 것 같은데 가방을 나눈 건 굉장히 좋은 팁이었고 가방의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육아용품 같은 경우도 좀 더 경량화 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가벼운 제품들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제품 자체가 줄어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펜발로 육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다 사용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복직은 언제 하시나요? 복직은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7월 복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고 때처럼 3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고 7월에 복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애가 너무 작고 뭔가 민고 때보다 더 삐약삐약하면은 좀 더 휴직을 늘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지금은 가지고 있어요. 워낙에 애가 작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둘째가. 첫째 때는 그냥 거침없이 어린이집 보내고 적응기간 갖고 복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도 좀 달라요. 회사 상황도 좀 다르고 제 자리에 일단 다른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제 자리가 아직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팀장 자리는 하나뿐이니까 돌아가면은 누구의 팀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급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때 되면 알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저는 계획을 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이긴 한데요. 장기적인 계획은 짜지 않아요. 어차피 제 맘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년 뒤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 둘째는 누구 닮았나요? 민고는 봤을 때 제 눈이랑 코 정도는 이렇게 닮았거든요. 근데 하관은 아빠를 똑같이 닮았어요. 바다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바다는 약간 하관이 저를 닮은 것 같고요. 눈 쪽이 약간 아빠 쪽인 것 같아요. 커가면서 봐야겠죠? 근데 크면은 계속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민고도 계속 얼굴이 바뀌어요. 둘째를 결심한 이유가 뭐냐? 결심이라기보다는 제가 나이가 일단 89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오래 안 가지면은 절대 못 갖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짝꿍도 꽤 나이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작년 8월까지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이때 안 가지게 되면 진짜 포기하자. 우리는 육아를 할 수 없는 나이가 된다. 체력이 완전 이제 바닥날 것이다. 병원에 가서 막 난임치료 이런 걸 한 건 아니지만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둘째에 대한 생각이 나중에 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시도를 해보자. 시도라는 말도 되게 웃기긴 한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둘째를 가지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첫째 때처럼 찾아와주면 정말 잘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찾아와줘서 고맙죠. 어떤 분유 먹이실 생각인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축한 거를 스토리에 올리니까 완모하실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당장의 뭔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짜는 사람이에요. 아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오늘 새끼 잘 먹여야지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일단은 나가서는 잘 나오고 있으니까 모유 수유를 해볼 예정인데 민고 때는 진짜 양이 너무 많았는데 양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나가서 조절이 안 돼가지고 단유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기는 오케타니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계획을 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한번 좀 해보는데 제 체력이 너무 안 좋고 육아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분수유로 갈 예정이고요. 저희 회사가 롯데그룹이어가지고 파스텔을 위드맘 제왕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한 박스를 보내주시는데 아마 그걸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 때는 앞타밀을 워낙 추천을 많이 받았어서 앞타밀을 미리 사뒀기 때문에 그걸 그냥 처분을 했었는데 집에 선물 받은 걸로 해볼까? 그것도 나쁘지 않던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분유수유를 하면 위드맘 제왕을 가고 아니면 이제 모유수유를 해보고 그 두 개를 할 것 같습니다. 분유 보충을 할까 말까는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일단 모유를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직수도 잘 하고 있고 유축 방법도 제가 조리원 브이로그에 올렸는데 거기에 꿀템이 있거든요. 유축 없이도 이렇게 열심히 보충 모유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그거 꼭 보세요. 바다는 어떤 성격일 것 같나요? 제가 봤을 때 민고가 진짜 외향형이고 관종이고 저랑 MBTI가 똑같거든요. MBTI 검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ENTJ예요. 근데 바다는 사실 그렇게 남매가 성격이 같은 경우가 없더라고요. 한 명이 외향형이면 한 명이 내향형이고 근데 난 외향형이면 좋겠다. 다 같이 놀게. 관종이면 좋겠는데 어쨌든 밝게 한번 키워볼게요. 기질에 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좀만 덜 예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민고가 워낙 감각에 예민한 애라서 바다가 좀 더 둔감한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이것저것 만지고 막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육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훈육하시나요? 민고가 5살인데 짜증 심하지 않나요? 훈육할 일도 없어 보여 하시는데 정말 훈육할 일이 많고요. 민고는 말이 트이면서 굉장히 말을 잘하게 되면서 버릇없는 말투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훈육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할 때는 그냥 좋게 얘기를 하면 우습게 볼 때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효자손을 가끔 꺼내고 합니다. 훈육은 아빠가 하고 있는데요. 아빠가 효자손을 딱 꺼내면 그때 말 잘 들어요. 아들은 특히 훈육이 필요합니다. 훈육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최민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이한테 화내는 거 너무 정상이라고 했어요. 못할 말만 안 하면 된다. 상처 주는 말만 안 하면 되는데 화내는 건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그래서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짜증은 안 내려고 하는데 정말 훈육이 필요할 때는 하려고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 주려고 해요. 조리원과 어린이집 선택하실 때 우선순위나 선택 기준이 있었을까요? 조리원은 원래 제 워너비 조리원이 있었어요. 조리원 선택하는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가 너무 멀었어요. 병원이랑 가까이 있는 조리원 그리고 집이랑 가까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가 지금 집에서 도보로 가면은 20-30분 걸리거든요. 차로 하면 완전 엄청 가깝고 6분? 가끔 민고도 이제 면회가 돼요. 바깥에서 저만 면회가 되는데 둘째 엄마들은 그게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쪽에서 면회가 되는 거 하도 이제 아이들은 보고 싶어 하니까 저도 보고 싶고 그것도 되게 나중에 봤을 때 큰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신생아를 몇 명이 봐주시는지 1:3 뭐 이렇게 비율이 있잖아요. 1:5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집중해서 봐주시는 거랑 저는 가슴 마사지를 엄청 중점적으로 봤어요. 가슴 마사지가 다 유료인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가슴 마사지가 주 4회로 꾸준히 봐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전몸살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산보다 더 아프대요. 전몸살은. 확실히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금방 탈출할 수 있었고 마사지보다 저는 가슴 마사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조리원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당연히 시설도 봤고요. 이것저것 해서 가격 대비 무난하게 다 모든 조건에 맞춘 조리원으로 골라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너무 멀지는 않은 곳, 차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처음에 골랐고 맘카페에서 어린이집을 치면은 동네 맘카페에서 치면 여기가 너무 좋은데 뭐 대기가 밀려서 막 이런 식으로 써있는 곳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곳들을 중점적으로 다 넣었는데 민고 때는 가장 인기가 많은 어린이집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가정 어린이집이 영세반 케어를 진짜 잘해주세요. 좁아서 작아서 얘가 놀 데가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상 한 3살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넓을 필요가. 어차피 밖으로도 막 놀러 많이 나가고 선생님들의 재량에 많이 맡겨지기 때문에 저는 첫째 때 가정 어린이집 보낸 거를 그렇게 후회하지 않거든요. 둘째는 그 어린이집이 너무 멀어져가지고 좀 가까이 있는데 평은 나쁘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들 위주로 일단 대기를 걸어놨습니다. 아시죠? 출생신고 하자마자 바로 넣어야 됩니다.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도 많았는데요. 영양제 어떻게 먹냐, 체력 관리 어떻게 하냐. 저는 정말 체력 관리에 엄청나게 힘쓰는 스타일이고 최대한 쪽잠이라도 자려고 하고 있고요. 영양제나 이런 약도 조리원 오자마자 산후보약 타가지고 열심히 먹었고 요가도 첫째 때보다는 좀 덜 하고 있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타슘이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열심히 영양제는 챙겨 먹고 있습니다. 종합영양제를 만삭 때부터는 잘 안 먹었던 것 같은데 다시 먹으려고요.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체력적으로 힘든 거 모두 제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 체력을 키우려고 영양제와 운동의 힘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최대한 다른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출산 후 커리어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계속 질문의 답에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당장의 태스크를 처리하는 제이인 거지 장기적인 계획을 막 내년, 10년 후 이런 계획을 짜는 타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계획을 짠다고 해서 제 마음처럼 되는 경우가 절대 없더라고요. 앞으로 일주일은 뭐 할 것인가, 당장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약간 그런 계획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커리어 패스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이 일이 재밌어서, 이 프로젝트가 재밌어서 이 프로젝트를 100% 잘 끝내야겠다라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AI도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 생각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AI라는 기술이 앞으로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상 커리어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야망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광고에 대한 막 집착 이런 것도 없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더 재밌는 일이 있으면 그 회사를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더 재밌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복직을 하겠죠? 해서 재밌는 일을 찾아서 할 예정입니다. 너무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 같잖아. 근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네. 당장 미션을 잘 수행하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덜 피곤하고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둘째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보단 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체력이나 맞벌이를 둘째 고민 중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첫째 때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거든요. 둘째는 2배가 아니라 100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또 하지 않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되더라고요. 항상 잘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역할 분담을 좀 할 것 같아요. 첫째 때는 짝꿍이 진짜 바빴어가지고 거의 제가 혼자 육아를 하는 날도 많았고 그랬는데 부서도 옮긴 지 꽤 됐고 첫째 케어를 아빠가 많이 할 것 같아서 좀 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도 괜찮아요. 첫째가 심심할까봐 둘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첫째의 마음을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둘째의 마음도 모르는 거고 그걸 함부로 부모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둘 다 자신 있게 잘 키워보겠다,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낳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얼추 중복된 거 빼면은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 덤덤한 느낌이다 라고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벌어질 일이고 벌어질 일과 벌어진 일들이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힘들어 해봤자 제가 손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들과 태스크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써보자. 최대한 이거를 해결하려는 마인드를 가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하거든요. 일이든 육아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Q&A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거 무릎이 안 좋다고 했어. 자세가 너무 힘들어요. 손목 나간다 무릎 나간다 자꾸 잔소리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육아와 영상과 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겠고요. 둘째 육아까지 같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즐거우셨나요?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꿀템이랑 뭐 이런 것들은 브이로그나 아니면 사용해보고 모아서 한 번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